안녕하세요. 헤드헌터 23년 차 박상무입니다. 오늘은 이직하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새로운 회사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방법입니다. 잡코리아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이직을 고려하는 직장인이 무려 36%나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 1위가 바로 조직 문화 부적응이었어요. 업무 능력 부족이 아니라 적응 실패였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적응만 잘하면 이직 성공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새로운 회사에서 인정받고 자리 잡는 구체적인 전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적응 전략 1. 첫 90일이 운명을 결정한다.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신입사원의 성공 여부는 첫 90일 동안의 행동으로 90% 이상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90일 전략을 제안합니다. 1개월 관찰 모드.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관찰과 경청이 중요해요. 회의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는지, 상사가 어떤 보고를 선호하는지, 동료들이 언제 퇴근하는지까지 모든 걸 관찰하세요. 특히 한국 직장 문화에서는 눈치라는 게 존재하죠. 공식 매뉴얼에는 없지만 모두가 따르는 암묵적 룰들 말이에요. 예를 들어 회의에서 바로 반대 의견을 말하지 않고 회의 후 개별적으로 의견을 전달한다거나 상사가 먼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식의 문화들요. 2개월 관계 형성 집중. 이제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직속 상사, 동료, 그리고 타 부서 핵심 담당자까지 세 축 모두와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해요. 3개월 본격적인 기여 시작. 이제 여러분의 전문성을 발휘할 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게 기존 방식을 존중하면서 개선점을 제안하는 방식으로요. 적응 전략 2. 관계가 곧 생존이다. 링크드인이 발표한 글로벌 조사 결과를 보면 이직 후 성공한 사람들의 85%가 인간관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답했습니다. 일을 잘하는 것보다 관계를 잘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야 할까요? 첫째, 첫 인사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새로 오신 분이라고 소개받을 때 단순히 잘 부탁드립니다가 아니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을 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케팅팀에 새로 합류한 김입니다. 이전에는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5년간 일했고 특히 퍼포먼스 마케팅에 강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팀의 매출 성장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기대를 해도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둘째, 회의 후 개별 접촉이 핵심입니다. 한국 직장 문화에서는 회의실에서 하지 못한 진짜 이야기들이 회의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회의가 끝나면 핵심 인물들에게 개별적으로 짧게 인사하고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나 추가로 알아야 할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셋째, 질문하는 방식이 관계를 만듭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보다는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셨나요? 라고 물으세요. 기존 방식을 존중한다는 뉘앙스를 주면서 학습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적응 전략 3. 작은 성과로 신뢰 쌓기. 딜로이트 컨설팅의 연구에 따르면 이직 후 첫 3개월 내에 작은 성과라도 내는 사람의 1년 후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배 높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큰 성과가 아니라 확실한 작은 성과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보고서 양식을 더 보기 쉽게 개선하기. 업무 매뉴얼 정리해서 공유하기. 고객이나 거래처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 받아오기. 작은 프로세스 개선으로 시간 단축하기. 이런 것들이 바로 얼리윈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이런 성과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공유하는 거예요. 보고할 때는 작은 거지만 별거 아니지만 같은 말로 스스로 깎아내리지 마세요. 부분을 개선해서 한 결과를 얻었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세요. 적응 전략 4.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 사람인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이직 후 적응에 실패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탑3가 있습니다. 1위, 전 회사에서는 신드롬. 이건 정말 치명적이에요. 전 회사에서는 이렇게 했는데요. 전 회사는 이게 더 효율적이었어요. 이런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전 회사로 돌아가세요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비교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반감만 사게 됩니다. 2위, 지나친 조용함.
조용히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위험해요. 한국 직장 문화에서는 소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매주 상사에게 짧은 피드백을 요청하세요. 제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 대화가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3위 조직의 정치적 맥락 무시. 모든 조직에는 보이지 않는 정치적 역학관계가 있어요. 어떤 팀끼리 사이가 좋지 않은지, 누가 실권자인지, 어떤 프로젝트가 민감한 사안인지 이런 걸 파악하지 못하면 자칫 눈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동료들과 점심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조직 분위기를 파악하세요. 단, 험담에는 절대 동참하지 마세요. 듣기만 하세요. 적응 전략 5. 피드백 루틴의 중요성. 맥킨지 앤 컴퍼니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팀의 성과가 그렇지 않은 팀보다 40% 높다고 합니다. 특히 새로 입사한 사람에게는 피드백이 더욱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지, 뭘 개선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2주에 한 번씩 상사와 15분 정도 짧은 미팅을 요청하세요. 이때 물어볼 질문들을 미리 준비하세요. 지금까지 제 업무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더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역할을 더 맡길 계획이신가요? 제가 더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까요? 이런 대화를 통해 여러분은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고 상사는 여러분을 성장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직 후 성공적인 적응의 핵심은 다음 3가지입니다. 첫째, 90일 전략을 세우세요. 첫 30일은 관찰, 다음 30일은 관계 구축, 마지막 30일은 성과 창출에 집중하세요. 둘째, 관계가 곧 생존입니다. 업무 능력보다 신뢰 관계가 더 중요해요. 매일 한 사람씩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셋째, 작은 성과를 만들고 공유하세요. 거창한 변화보다는 확실한 개선이 더 값집니다. 한국경영학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전략적 온보딩을 실행한 사람들의 1년 후 직무 만족도가 일반적인 적응 방식보다 2.3배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실행해보세요. 내일 출근하면 한 명의 동료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이번 주 안에 상사에게 피드백을 요청해보세요. 새로운 시작이 성공적인 도약이 되길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